유네스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본 얘기죠. 네. 군함도 등 일본의 근대 시설이죠. 23곳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했는데 저희가 취소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네. 이유가 뭐냐면 군함도의 강제 동원 사실을 기재하라고 했는데 일본이 기재를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대응 차원이라고 그렇죠.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바로 이제 근대 유산이라고 하는데 네. 일본의 근대 유산의 기본 성격이 말하자면 제국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그렇죠.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담아내면서 거기에 희생당한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는 희생자를 기리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일본은 그것을 지우고 싶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라는 차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본은 이런 과정에서 여전히 자기들의 역사를 지운 것을 국제적으로 승인받고 싶어 한다는 게 본질이에요. 네. 역사 은폐를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정당화시키는 이런 문제 용납할 수가 없죠. 조건부 승인이 된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약속 그 위배인 거예요.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예. 유네스코에다가 이거 취소해달라라고 우리 정부 차원의 요청을 한 이유는 2015년에 네. 일본이 군함도를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네. 유네스코에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 반대. 왜냐하면 군함도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우리는. 네. 후반부는 픽션이에요. 봉기를 일으키고 거기서 탈출하고 하는 거는 거기는 진짜 우리가 바라는 바를 영화에 담은 것이고 사실은 전반부 우리 그 강제징용 노동자분들이 혹사당한 우리의 바로 뭐 아버지, 할아버지 때입니다. 그것이 이제 팩트인 것인데 그런 역사,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근로정신대라고 부르는 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다른 분들도 끌려갔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군함도가 우리에게는 정말 지옥도라고 불린 고통의 역사인데 네. 이것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겠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대를 해서 잘 안 됐어요. 네. 우리만 반대한 게 아니라 중국 등. 뭐 동남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뭐 저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아시아권 나라들은 대체로 반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유네스코라는 곳이 결국 국제기구지만 네. 각 나라의 기금으로 운영되잖아요. 일본이 돈을 많이 냈다면서요? 일본이 정말 돈을 많이 냈고 전략적으로 또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위원들이 네. 일본에 좀 경도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변국들과의 좀 합의를 받아오면 우리가 당장 지정해 줄 텐데 네. 반대가 너무 국제적으로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일본이 회유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받는데 우리가 좋은 역사만 기록하지 않겠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아팠던 강제징용의 역사도 거기에 기록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예. 우리는 조건부로 그렇다면 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그 해 연말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일 위안부 협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반대하다가 이때 일본을 도와줬어요. 우리 정부가. 네. 왜 그랬을까 싶은데 결국은 그 조건이 지금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어떻게 됐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화된 역사만 군함도에 잔뜩 들어가 있고 강제징용 이야기는 1도 들어있지 않다. 그걸 확인한 우리가 지금 이 뉴스 보면 기가 막힌 게 기록 영상이 돌아가거든요. 현장에 네. 가면 거기에 제1조선인이 강제적인 핍박 같은 것은 없었고 나는 그때 어릴 때였는데 귀환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인인 건 맞지만 특수관계인이라는 게 또 취재 결과 밝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날조와 왜곡을 이어가고 있다.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이게 취소 등등에 규탄을 받아야죠. 네. 네. 이게 지금 조건부로 했고 또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을 취소해달라는 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 샌프란시스코 협정이라고 하는 게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네. 그런 연합국과 일본과의 평화 강화 조약이죠. 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식민지 체제나 제국주의의 유산을 정리하는데 못 미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한일 협정이 만들어져요. 근데 최근에는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협정이 만드는 국제법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제기하는 학술 회의가 많이 일어납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금년에 미국에서 BLM, Black Lives Matter 네. 이 운동이 벌어지면서 네.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벌어졌죠. 이 시위가 이제 유럽 각지에도 확산이 됐잖아요. 확산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유럽 내부에서는 과거에 제국주의 역사를 청산하는 운동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운동이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군함도에 은폐되는 그러한 역사 그리고 지워진 이름들을
전 세계에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름대로 조성되고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될까요? 취소? 해야죠. 해야. 그리고 이것은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규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규탄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취소하는 거는 대단히 수세적인 방어의 논리에 불과한 것이고 일본이 이런 식으로 역사를 아까 날조 그리고 은폐한 거죠. 그리고 네. 말살 네.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유네스코의 세계 시민적 공공성이라는 정신에 비추어 봐도 이것은 허용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만 규탄할 게 아니라 네. 유네스코도 규탄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당시 유네스코가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의 제국주의 시대에 그러한 희생과 그리고 야만과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렇죠. 얘기까지 나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나라들이 좀 합쳐서 이렇게 규탄을 하고 우리가 좀 앞장선다면 네. 더 효과가 또 유네스코를 움직일 수는 있을까요? 적어도 일본의 침략을 겪었고 네. 일본의 역사 왜곡에 지금 분노하는 나라는 우리만은 아니에요. 우리 내부 문제가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당했고 아프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 당연히 있고요. 이 큰 나라가 만주사병 겪었죠. 그렇죠. 거기에 이 난징대 학살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아시아, 동남, 동서아시아에 있는 도서 국가들이 대부분 피해 국가들이에요. 네. 뭐 사실은 미국령 괌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이 미얀마도 그렇고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말레이시아도 그렇고요. 다 전쟁터가 됐습니다. 일본의 이 소위 자신들이 얘기하는 대동아 네. 공영권 때문에 그 태평양 전쟁이죠. 그래서 거기서 피해 국가들이 여럿이고 심지어는 위안부 피해자는 호주 여성도 있고 네. 유럽 여성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제공조가 당연히 필요하고 이 유네스코 자체가 국제기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따가 이제 북한 얘기를 혹시 다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뭐 선전선동전 저 삐라를 뿌린다. 확성기를 틀겠다. 예. 또는 뭐 군을 좀 이제 전선에 재배치하겠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강한 응징으로 우리가 억지력을 보여줘야 북한이 오판을 못한다. 근데 이 똑같은 논리를 힘의 논리를 전 일본에는 왜 적용을 안 할까? 일본이 지금 도발을 다발적으로 하잖아요. 군함도 문제도 미화 일색. 그다음에 심지어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지금 강제징용 배상을 국내 법원이 내렸는데 우리나라 법원에 그거 취소하라.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재산권 행사하려고 하니까 그거 몰수하지 마라. 네. 이런 식으로 막 내정 간섭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저걸 그냥 듣고 있지? 독도 문제는 한 가지 전략은 있죠. 국제 분쟁 지역화하지 말자. 우리는 실효적인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정도를 빼고 나머지는 저는 다 묶어서 대대적인 우리가 더 공세적 캠페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제 연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상이 저도 이제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 일본에 대한 그러한 이 규탄은 뭐 기본적인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유네스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2차 대전의 승전국 절서를 중심으로서 움직여온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청산과 극복의 시기가 이미 왔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물인 유네스코도 역시 그와 같은 관점으로 변화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유네스코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작동을 하게 된다면 유네스코 미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연대도 필요하지만 연대하기 이전에 우리 입장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유네스코가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야만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에 이바지한다고 한다면 유네스코의 가치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는 어렵다. 라고 바로 치고 나가야죠. 자, 이 얘기도 한번 짧게 짚어보죠. 한일 수교가 된 지 55년이 됐습니다. 지금 뭐 한일 관계가 나쁜 거는 사실이에요. WTO 뭐 수출 제소까지 규제 제소까지 또 지금 군함도 지정 취소까지. 그래도 한일 관계 어떤 해법 같은 걸 좀 짧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투트랙이죠.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로 또 경제 협력과 미래는 미래로. 근데 문제는 이 과거가 청산되지 않으면 미래가 쭉쭉 잘 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한일 수교 55년이 문제예요. 한일 수교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친일 세력에 의한 좀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방식의 한일 수교가 60년대에 이루어졌던 게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협정을 기반으로 일본은 그때 우리 다 이 보상 배상 다 끝났어. 그런데 지금 와서 자꾸 이야기를 해. 우리 대법원 판결이 있잖아요. 그때 개인의 동의 없이 박정희 정권이 덜컥 수교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차관 들여오고 차관이라 하면 돈을 빌려왔단 말이에요. 융자해 오고는 그걸로 우리는 역사 문제 덮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일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잘못된 조약을 맺어놓고 지금 수교 55주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서 이 바로 잡아야 될 대목들은 저는 원천 무효로 하자고 주장하긴 어렵다고 봐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발색이.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건 바로잡는 과정이 우리 대법원에 이제 와서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판결인데 이것까지도 일본이 개입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한 역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한일 관계를 결정한 것은 바로 그 한일 협정이죠. 네. 한일 협정에 대한 우리의 교육이 사실은 미비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네네. 국민 상식에 대해서 잘 모르죠. 네. 청구권 문제도 보면은 사실은 빚도 안긴 것이고 무상 원조라고 하는 것도 사실 따져보면 용역과 물자입니다. 그래서 일본 그렇죠. 경제에 종속시키는 틀로 활용을 했던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청구권보다 기본관계 설정인데 이 기본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긋난 기본관계는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바로 잡아야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고 이것을 정리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역사와 경제라고 하는 것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혼합되어 있는 것이고 혼합될 때 이 역사의 문제를 정리하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일본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 책임을 강하게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거사의 문제가 아니라요. 현재와 미래의 기본관계를 설정하는 네. 문제. 그러니까 언론이 자꾸 과거사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지금이다. 지금. 바로 네. 현재와 미래의 기본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점이 거기에 있다는 네. 것이지 이것은 과거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기본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일. 그래서 이건 재점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네. 너무 화나는 거 하나만 덧붙일게요. 이게 뭐냐면 일본도 밉지만 그동안의 친일 사관에 의해서 제가 자라날 때 교육을 받을 때 저를 가르친 이 소위 국사 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 아픈 역사지 아픈 역사인데 이 박정희 정부가 그나마 차관 도입하고 해서 산업화의 기반이 조성됐다. 그 돈으로 뭐 했느냐? 그 개인들은 다 희생당한 분들이지만 네. 자 그걸로 경부 고속도로 닦았고 포항제철 세워서 우리가 철강 뭐 이제 선진국이 됐고 산업화 국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다시 돌이켜 보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국가가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해서 고속도로 닦고 이 산업 플랜트들을 만든 것과 인프라를 그 희생된 개인들에게 보상을 안 한 건 이건 퉁칠 수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문제? 생각을 해보면. 네. 근데 우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조금 억울해도 우리가 이제 그 결과 지금 이렇게 조금 산업화의 기반을 닦았으니 네. 그건 덮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은연중에 세뇌를 당해왔다. 그러니까 이거 깨야 된다고 식민지청산을 기반으로 한 네. 것이 아니고 그 말하자면 독립축하금, 경제협력 이런 네. 걸로 포장을 해버렸죠. 맞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도 계속 정리가 안 될 것이고 이 모델이 왜 중요하냐면 향후에 북과 일본이 그렇죠.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그렇죠. 매우 중요한 근거가 돼요.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하고 북이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게 된다면 그리고 받게 된 청구권의 내용도 굉장히 달라진다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지원할까요? 아니면 시기심을 보일까? 아니죠. 바로 잡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이 관계는 바로 지금 네.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